임자라는 글자가 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뭐 사실 전 대부분 일주가 다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게 지금 되게 어떤 깊이가 남다른 수기운이잖아요. 그러면 나에게 수기운이란 뭘까? 내 삶에 이게 뭘 뜻하지?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임자일주 그 모아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좋아요. 을사년이니까 아무래도 이 사화가 들어와서 이런 한기를 많이 이렇게 녹이겠죠.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. 임자 하면 전 떠오르는 게, 여러분 혹시 이집트에 다합이란 도시 아세요? 이 이집트 다합에는 그 블루홀이란 게 있어요. 블루홀.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다 바다예요. 바다. 여기를 블루홀이라고 하는데, 여기를 이렇게 스킨스쿠버에서 들어가는 거를 이걸 다이빙 코스라고 하는데, 저는 임자라는 글자를 보면 이런 게 떠올라요. 깊은 바다, 저 깊은 심연. 그래서 과연 내 심연에는 뭐가 있을까,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올해 처음으로 사주 공부를 시작하는 왕초보인데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집 근처에 강이나 하천이 있었다고요. 지금도 조만간 이사 갈 집도 그렇구나.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, 자, 임자일주잖아요. 이 임자일주라서 그렇다기보다도 내 환경이 이 자수라는 거예요. 왜냐면 월지가 자수니까, 수니까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밌죠? 토가 많은 김요일주는 어떤가요? 라고 물어봤는데, 토가 많은 김요일주라는 얘기는 이렇게 기묘라는 글자에 주위에 토가 많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정말 정말 간단히 얘기해서 항상 내 주위에는 사람이 많다,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의미하지?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도 재밌죠. 궁금한 게, 천간이 기기, 무무 두 개인데 기기가 국내고 무무가 해외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나요? 저는 기기가 국내고 무무는 해외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건 맞는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과연 무토란 무엇일까? 기토란 무엇일까?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무토, 기토 둘 다 토죠. 근데 토지만 다른 토란 말이에요. 그쵸? 근데 무토는 약간 이거는 고전 적천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.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, 무토는 어떤 고중한 뭐 산, 태산 이렇게 비유를 해요. 기토는 비옥한 양지에 비유해요. 그러면 이게 현대에서 어떻게 해석하냐? 이거는 어떤 좀 깊은 어떤 높은 태산으로 정말 생각하면 되고, 이 기토는 뭔가 좀 이렇게 객관화된 뭔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평야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봤을 때 무토가 두 개면 해외고 기토가 두 개면 국내, 이거는 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. 근데 지금 이 유님이 만약에 무토가 두 개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,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. 내가 기울주야. 근데 내 환경이 무무야.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어떤 고중한 가치 이런 거를 좀 추구하지 않을까. 이 중에 하나가 사주겠죠. 인문학, 철학 뭐 이런 것들. 실제로 저는 신의 일주잖아요. 저는 무신월이에요. 저한테도 무토가 있죠. 고중한 가치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학 전공이 철학이었죠. 예, 그쵸. 되게 좀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죠. 예, 맞아요. 그런 거, 유님 그런 거 관심 맞은 거예요. 저는 실제로 그래서 대학교에서 전공을 한 게 철학이었어요. 예. 그리고 지금 또 이 사주를 하고 있죠.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고, 막 사주 공부 막 진짜 할 수밖에 없어요. 너무 재밌고, 너무 빠져드니까. 그쵸. 저는 물바다인데, 남편과 아들 사주엔 물이 1도 없어요. 그래서인지 가족끼리 잘 지내고 제 말 잘 듣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, 그럼 전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내가 자식이랑 나랑 내가 없는 걸 자식이 갖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낸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자식 복이 있으시구나. 원래 남자, 여자 뭔가 결혼을 했어요. 이거 자체가 음양의 조화죠. 그쵸? 그럼 되게 신기한 게, 어떤 애는 1번 애는 뭐 아빠 사주랑 엄마 사주 조금, 2번 애는 뭐 엄마 사주 같으면서 아빠 사주는 조금,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나와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내 사주랑 완전 다르다 자식이, 그러면 되게 보면 뭐 함께 있을 때 뭔가 시너지가 나겠네, 좋다,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간여지동은 강하다, 이 정도만 보면 좋은 건가요? 이건 좀 제가 나중에 사주 강의할 때 이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한데, 자 우리가 권투라고 생각해봐요. 사실 원투만 잘해도 이길 수 있어요. 이 원투만 잘해도 기본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게 권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, 사주를 볼 때 일단 음양, 그 다음 오행, 그 다음 십성,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어느 정도 보여요. 이거 하면 좋죠. 여기에 뭐
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형충파해라는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. 이런 거 사실 좀 할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발차기의 영역이에요. 발차기 영역. 이것만 해도 원투는 된다. 그래서 이 원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간여지동을 한 오행의 기운이 강하다라고만 봐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. 근데 사실 간여지동에 대해서도 되게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일단은 한 오행이 강하다라고만 봐도 굉장히 풍부하게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단은 유님이 그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봐봐요. 근데 왜냐면 그 다음 발차기의 영역은 아까 임자일주 계셨죠? 임자일주랑 임자랑 개해랑 봐봐요. 둘 다 간여지동이에요. 둘 다 수기운이에요. 근데 임자랑 개해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. 이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부터가 이제 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난해하고 헷갈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 둘 다 일단은 수기운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사주를 봐도 어느 정도는 보여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 사주 공부를 3년 했습니다. 정말 재밌어요.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르게 짜증스럽지만 3년. 근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.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이론에 자신의 삶의 철학이 담긴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뭔가 저도 사주 감명을 드릴 때도 사주로 봤을 때는 이렇고 이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현 시대에 사는 한국 남자 이런 내가 봤을 때는 이렇다. 를 같이 저는 얘기를 해요. 이걸 좀 구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. 자기 생각을 갖다 이게 약간 사주로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좀 구분을 해요. 예, 저는 그래요. 정사일주의 특징은 알려주세요. 우리 정사일주 하면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. 이 사람 하면 다,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. 미니지님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,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정사일주가, 어떤 뱀이 이렇게 있으면, 뱀의 눈빛이 남다르잖아요. 저는 그런 정사일주가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뱀의 눈빛, 뭔가 좀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뭔가를 보는 게 정사일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되게 좀 멋있는 사주라고 생각을 해요. 정사일주 자체만으로. 개사일주 한번 봐주세요. 개사일주도 되게 멋있어요. 이게 왜 멋있냐면 개수는 건조함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요. 수분기 있게 만들어줘요. 그 말인즉슨 뭔가 건조한 곳에 가면 개살주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좀 주목을 좀 받죠. 그리고 사화는 또 습한 곳을 건조하게도 만들어줘요. 한마디로 이 글자 자체가 뭔가 보습의 효과가 있는 일주인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매력 있죠.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, 개살주 분들이. 여러분들 진짜 근데 진짜 자기 사주에 되게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뭐 안 좋은 일주가 없다는 거예요. 뭐예요? 맞아요. 일주들은 다 개성이 있고 쓰임새가 있고 매력이 있어요. 사실 단점을 찾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는데 장점을 찾자면 또 장점도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거든요. 오사주님, 기기, 무무인 저는 기토부터 그러한 특징이 강한 사람을 이해하면 맞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기기, 무무, 이 기토부터 특징이 강하다 이전에 내 사주에 토가 많구나를 이해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과연 토란 무엇인가? 또 한번 생각해보면 좋죠. 기울주 자부심 가질만 하죠. 왜냐면 기울주라는 걸 봤을 때 일단 사주에 유금이 있으면 옛날 책들은 유금을 진짜 되게 좋게 봤어요. 왜 좋게 보냐? 유금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완성된 뭔가 열매 같은 느낌인 거예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뭐 이렇게 나무에 잘 익은 뭔가 사과 같은 느낌? 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유금이 뭔가 향수 같아. 아니면 뭔가 위스키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위스키나 향수를 만들 때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일단 1차로 만들어요. 근데 이 술을 또 한 번 증류해요. 그리고 이걸 또 그 오크통에 또 담아. 그래서 숙성시켜 또. 이런 게 위스키거든요. 이게 되게 좀 특별한 글자가 유금이에요. 그래서 뭔가 이 6월생들도 9월생이죠. 굉장히 매력 있는 달 중에 하나가 난 9월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기울주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좀 기울주는 좀 자부심을 좀 가질 만 하겠죠. 그쵸? 그래서 저는 좀 기울주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. 오사진님 올해 기묘일주 어떤가요? 간단히 부탁드려요. 기묘? 이거 근데 제가 제 사주 영상 중에 올해 묘목 있으신 분들 뭐 이런 영상 있어요. 그거 보시면 감이 올 텐데 올해가 일사년이잖아요. 그러면 기토에게 화가 뭐죠? 어떤 자격, 공부 이런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면 내 자격으로 뭔가 내가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도
되게 떠오르는 게 많을 거예요. 정유일주 중에 부자가 많아요. 기울주도 많아요. 근데 저는 정유일주 중에 부자가 아닌 사람을 많이 못 볼 정도로 정유일주가 좀 부자가 많아요. 이게 되게 신기해요.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근데 유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뭐 있다. 근데 정유일주 중엔 좀 부자가 많은데 제가 만나본 정유일주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좀 사업적으로 성공했고요. 여자분들도 다 좀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.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아이유죠. 예, 되게 아이유 하면 난 정유일주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. 이 무술이라는 글자는 술이란 이 토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능력. 그래서 사실 이런 능력이 뭘까를 한번 탐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엘라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데 취직하셨고요. 또 이분이 하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. 암튼 되게 능력자예요, 능력자. 예, 이분 뭐, 이 토 속에 뭔가 능력을 많이 쌓아뒀어요. 근데 무술이라는 글자가 그런 것 같아요. 토다자 아드님이, 묵직하고, 우직한데 변화가 더뎌서 가깝시러워요. 아들의 타고난 사주의 장단점을 잘 알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키를 알고 싶어요. 자, 여러분들,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세상에 토이면서 수이면서 화이면서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. 토는 그 자체의 매력이 있어요. 묵직하고 진중하고 변화가 없다는 게 매력인 거예요. 이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.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이 뭔가를 몰두하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지만 뭔가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. 저는 그래서 토다자 그 특유의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묵직하고 진중한 그게 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자체를 뭔가 바꾸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답답할 거예요. 바꿔지지가 않아서. 근데 그래도 또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개운이나 이런 걸 궁금해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토다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뭔가 시작을 하고 뭔가 배웠으면 써먹고 그걸 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갈고 닦았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. 이런 과정 없이 다시 생각하고 갈고 닦고 갈고 닦다 보면 드러나는 시간이 너무 더디죠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